비행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운명의 문이 영원히 봉인되는 듯 했다. 보라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손에 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오늘따라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김포공항의 활주로가 점점 멀어지는 게 느껴졌다. 그녀의 가슴은 이미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상상하며 설레고 있었지만 그 설렘 속에 숨겨진 불안은 여전했다. 28살,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그녀에게 이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다. 최근 회사에서 받은 프로젝트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집에서 어머니의 끝없는 잔소리 언제 결혼할 거니? 나이 차서 늦었어.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보라나는 창문을 통해 구름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번 여행으로 모든 걸 잊고 싶어. 그냥 나 혼자만의 시간. 승무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다. 승객 여러분, 이제 곧 이륙합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보라나는 벨트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다. 옆자리가 비어 있어서 다행이었다. 그녀는 항상 혼자 여행할 때 창가와 복도 사이의 빈 자리를 좋아했다. 그 빈 공간이 그녀의 외로움을 상징하듯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 발소리가 들려왔다. 가벼운 하이힐 소리, 그리고 가방을 끌며 다가오는 그림자. 보라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제발 시끄러운 사람이 아니길. 죄송해요. 여기 제 자리예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스쳤다. 보라나는 고개를 돌렸다.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마치 드라마에서 튀어나온 듯했다. 긴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흘러내리고 가벼운 베이지 코트 아래로 드러난 하얀 블라우스가 그녀의 우아한 실루엣을 강조했다. 나이는 보라나와 비슷할까? 20대 후반쯤. 눈동자는 깊은 갈색으로 피곤함이 스며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위 선반에 올렸다. 비행기 옆자리가 점점 다가오고 멈추지 않았다는 속담처럼 이 여자의 존재가 보라나의 공간을 서서히 침범해왔다. 보라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비켜주었다. 아, 네, 앉으세요. 여자가 앉자 그녀의 향수 냄새가 은은히 퍼졌다. 라벤더와 바닐라가 섞인 한국의 전통차 가게에서 맡을 법한 부드러운 향. 보라나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지만 이제 집중이 안 되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몸이 살짝 들썩일 때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팔걸이를 쥐었다. 옆자리에 여자 지름표가 없어 아직 모르는 도 살짝 긴장한 듯 손을 모았다. 처음 비행기 타세요? 보라나가 물었다. 어색함을 깨기 위한 뻔한 대화 스타터. 여자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자주 타요. 하지만 매번 떨리네요. 제주도는 특별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 미소가 스며들었다. 저는 보하린이라고 해요. 보하린 씨, 보하린. 그 이름이 보라나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하린이라는 부분이 바람소리처럼 가볍고 부드러웠다. 저는 보라나예요. 그냥. 휴가 왔어요. 보라나가 대답했다. 비행기가 안정되자 승무원이 음료를 나르기 시작했다. 보하리는 물 한 잔을 주문했고 보라나는 이미 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다. 제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로맨틱한 데이트, 보라나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보하린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비행기의 엔진 소리를 잠시 잊게 만들었다. 데이트라니 부럽네요. 저는 가족 모임이에요. 어머니 생신이셔서. 하지만 솔직히 제주 바다만 보고 싶어요. 서울 생활이 너무 지치게 하네요. 보하린의 눈에 그림자가 스쳤다. 보라나는 그 순간 공감이 솟구쳤다. 그녀 자신도 서울의 압박 속에서 숨쉬기 버거웠다. 강남의 번잡한 거리,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느끼는 사람들의 무관심. 저도 그래요. 디자이너라서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완벽한 걸 만들다 보니 제 감정이 다 날아가 버려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보하리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29살이라고 했다. 항상 숫자와 보고서에 쫓기다 보니 로맨스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그녀의 말에 보라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로맨스를 꿈꾸지만 현실이 안 맞아요. 가족이 기대하는 대로 살기 힘들어요. 그 말에 보하린이 보라나를 똑바로 보았다. 가족 기대. 한국에서 사는 우리 모두의 숙제죠. 제 어머니도 좋은 집안 남자 만나라고만 하시네요. 그 순간 둘 사이에 무언가 스파크가 튀었다. 단순한 공감이 아닌 더 깊은 연결. 비행 중간 난기류가 왔다. 비행기가 흔들리자 보하린이 무의식적으로 보라나의 팔을 잡았다. 그 손길이 전기처럼 보라나의 피부를 타고 흘렀다. 미안해요. 보하린이 손을 떼려 했지만 보라나는 괜찮아요. 저도 무서워요 라고 속삭였다. 그 짧은 접촉이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제주도가 가까워지자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보하린이 감탄하며 말했다. 와, 진짜 예뻐요. 같이 사진 찍을까요? 보라나는 웃으며 핸드폰을 꺼냈다. 셀카를 찍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이 여자, 보하린. 그녀의 옆자리가 이제 빈 공간이 아니었다. 공항에 도착하자 둘은 자연스럽게 짐을 찾으며 함께 걸었다. 제주에서 머무는 기간이 같아요? 같이 카페 갈까요? 보하린의 제안에 보라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좋아요. 제주 흑돼지 구이 먹어요. 그 웃음소리가 제주의 바람에 실려 퍼졌다. 보라나는 알지 못했다. 이 만남이 그녀의 삶을 뒤집을 운명적인 시작이라는 걸. 서울의 잿빛 하늘이 멀어진 지금 그녀의 하늘은 점점 푸르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제주도의 공기는 서울과 달리 바다의 짠내와 꽃향기가 섞여 숨쉬기 편안했다. 보라나와 보하리는 공항버스를 타고 성산 쪽으로 향했다. 버스 창밖으로 펼쳐진 녹색 들판과 멀리 보이는 한라산이 보라나의 마음을 녹여주었다. 제주에 처음 와요. 보하린이 물었다. 보라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린 시절에 가족 여행으로 왔어요. 그때부터 여기 오면 자유로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서울은 너무 답답하잖아요. 보하린이 동의하듯 웃었다. 맞아요. 저는 매년 어머니 생신으로 오는데 항상 호텔에만 갇혀 지내요. 올해는 좀 다르게 해보려고요. 버스에서 내린 후 둘은 근처의 작은 카페로 향했다. 카페는 제주의 전통 가옥 스타일로 지어져 있었고 지붕에 올망졸망 앉은 새들이 인상적이었다. 메뉴판을 보며 보라나가 말했다. 제주 감귤 주스 시킬게요. 보하린 씨는? 저도요. 그리고 흑돼지 삼겹살로 저녁 먹어요. 보하린의 눈이 반짝였다. 그 눈빛이 보라나를 사로잡았다. 카페 안은 조용했고 배경으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이 한국의 향수를 자아냈다. 보하린 씨, 서울에서 사는 게 어떤가 봐요? 마케팅 회사라니 바쁘시겠어요? 보라나가 물었다. 보하린은 주스를 한 모금 마시며 한숨을 쉬었다. 바빠요. 매일 클라이언트 미팅, 야근. 게다가 회사에 선배가 있어서 더 힘들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다. 보라나는 직감했다. 그 선배는 단순한 동료가 아닐 거라는? 선배. 로맨스,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보하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런 거예요. 2년 사귀었는데 결혼 압박이 심해요. 가족도 번제 올 거니 하시고. 한국에서 여자가 30 넘으면? 끝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보라나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 자신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저도 그래요? 어머니가 매일 좋은 남자 소개시켜줄까 하세요? 하지만 솔직히 남자가 아니라 말끝을 흐렸다. 보하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았다. 남자가 아니라? 보라나는 주저했다. 이 낯선 제주에서 낯선 사람에게 털어놓는 게 맞을까?
하지만 보할인의 눈빛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여자예요. 저는 여자를 좋아해요. 그 고백이 나오자 공기가 무거워졌다. 보할이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도 비슷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직 확신은 없지만 남자와의 관계가 어색해요. 그 순간 둘 사이의 공기가 변했다. 단순한 우연한 만남이 더 깊은 유대감으로 물들었다. 한국에서 그런 감정을 숨기기 힘들죠. 사회가 너무 보수적이에요. 보라나가 속삭였다. 카페를 나서며 둘은 해변으로 걸었다. 성산 일출봉이 저 멀리 보이는 해안길은 파도 소리가 BGM처럼 울렸다. 보할인이 갑자기 멈춰 서서 말했다. 보라나 씨,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어머니 생신 파티는 내일이에요. 보라나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그들은 작은 흑돼지 구이집에서 만났다. 구이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는 고기 냄새가 입맛을 자극했다. 제주 흑돼지는 최고예요. 서울에서 먹는 거랑 비교도 안 돼요. 보라나가 포크로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다. 보할인이 웃었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대화도 서울에선 못해요. 자유로워요, 여기서. 식사 중 대화는 깊어졌다. 보라나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둘이 살았죠. 디자이너가 된 건 그림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서요. 보할이는 경청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는 서울 태생이에요. 집안이 전통적이라 항상 착한 딸로 살아야 했어요. 대학 때 처음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3개월 만에 헤어졌어요. 가족이 알면 안 돼서 그 고백에 보라나의 손이 떨렸다. 저도 대학 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했어요. 혼자 사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죠. 밤이 깊어지자 둘은 해변 산책을 나섰다. 별이 총총한 제주 하늘 아래 파도 소리가 로맨틱한 멜로디를 만들었다. 보할인이 갑자기 보라나의 손을 잡았다. 보라나 씨, 고마워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그 손길이 보라나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한국의 겨울 바람처럼. 저도요. 보할인 씨와 있으니 서울의 무게가 사라지는 기분이에요. 둘은 손을 잡은 채 걸었다. 그 순간 제주의 바람이 그들의 비밀을 속삭여주는 듯 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보할인이 말했다. 내일 어머니 생신 파티에 보라나 씨도 올래요? 친구로 소개할게요. 보라나는 망설였다. 가족 모임에 낯선 사람이? 하지만 보할인의 눈빛에 끌려 좋아요 라고 대답했다. 그 밤 보라나는 호텔 침대에 누워 보할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미소, 손길. 이게 사랑의 시작일까? 제주의 밤은 그렇게 그녀의 마음을 물들였다. 다음 날 아침, 보라나는 보할인의 호텔로 향했다. 보할인의 어머니는 전통 한복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보라나 씨, 할인이가 많이 얘기했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보라나는 안도했다. 파티는 제주의 작은 한옥 마당에서 열렸다. 한식 상차림 비빔밥, 잡채, 김치찜 미 풍성했다. 보할인의 가족은 보수적이지만 따뜻했다. 할인아,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삼촌의 물음에 보할인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몰라요. 좋은 사람 만나야죠. 보라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좋은 사람. 나일 수 있을까? 파티 중 보할인이 보라나를 데리고 마당 구석으로 갔다. 어때요? 제 가족. 좋아요. 따뜻해요. 보라나가 말했다. 보할인이 속삭였다. 어머니께는 아직 말 못했어요. 제 감정, 그 말에 보라나는 보할인의 손을 꼭 쥐었다. 천천히요. 우리는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제주의 태양 아래
그들의 유대는 더 단단해졌다. 제주의 세 번째 날, 보라나와 보하리는 렌터카를 빌려 한라산 기슭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보하린이 라디오를 켰다. 케이팝 노래가 흘러나오자 둘은 함께 따라 불렀다. 이 노래, 대학 때 제 여자친구와 함께 들었어요. 보하린이 갑자기 말했다. 보라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 이야기 해줄래요? 보하리는 창밖을 보며 시작했다. 그녀 이름은 지은이었어요. 미대생이었죠. 캠퍼스 카페에서 만났어요. 처음엔 그냥 친구였는데 어느 날 비 오는 날에 우산을 같이 쓰다 키스했어요. 그 추억에 보하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가족이 알게 됐어요. 동생이 우연히 봤대요. 어머니가 울면서 지게 무슨 짓이니 하시고 헤어졌어요. 보라나는 가슴이 아팠다. 한국 사회의 그늘 동성애를 병이나 기상으로 보는 시선. 저도 비슷해요. 고등학교 때 절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편지로 고백받았는데 무서워서 피했어요. 지금도 후회돼요. 차는 산길을 오르며 둘의 대화는 더 깊어졌다. 한라산 등산로 입구에 도착하자 그들은 가벼운 트레킹을 시작했다. 공기는 맑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그들의 피부를 간지렸다. 보하린 씨, 여기서. 우리 관계는 뭐예요? 보라나가 용기를 내 물었다. 보하린이 멈춰 서서 보라나를 보았다. 나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과 있으니 행복해요. 그 말에 보라나는 보하린을 끌어안았다. 산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그 포옹은 제주의 자연처럼 순수하고 강렬했다. 등산 중간 정상 근처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다. 제주 오메기떡과 귤이 간단한 식사였다. 한국 문화에서 사랑은 항상 가족과 연결되잖아요. 하지만 우리처럼 다른 사랑은? 보하린이 물었다. 보라나는 떡을 한 입 빼어 물며 대답했다. 인간적이에요. 그냥 사랑이니까. 사회가 인정 안 해도. 그날 오후 둘은 우도에 페리를 타고 갔다. 작은 섬의 자전거 길을 타며 바다를 따라 달렸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머리카락이 날렸다. 이게 자유로워요. 보하린이 소리쳤다. 보라나는 웃으며 따라 달렸다. 해질녘 우도 등대 앞에서 멈췄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다. 보하린이 보라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보라나 씨, 서울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 물음에 보라나는 대답했다. 만나요. 주말에. 카페에서 보하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이에요. 하지만 그 로맨틱한 순간 뒤에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다. 호텔로 돌아온 밤, 보하린의 핸드폰이 울렸다. 선배 그녀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온 전화. 하린아, 제주에서 뭐해? 빨리 돌아와. 결혼 이야기해야지. 보하린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보라나가 물었다. 괜찮아요. 네, 그냥 과거예요. 하지만 보라나는 불안했다. 그 과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다. 다음 날 제주의 전통 마을 투어. 한옥 체험장에서 둘은 한지 공예를 배웠다. 손으로 한지 등을 만들며 보하린이 말했다. 이 등불처럼 우리 사랑도 밝게 빛나길. 보라나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 투어 끝에 보하린의 어머니가 다시 연락 왔다. 하린아, 서울로 돌아와. 중요한 얘기 있어. 보하린의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 아직이에요.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보라나에게 털어놓았다. 어머니가 소개팅을 준비하셨어요. 강제적으로. 그 소식에 보라나의 가슴이 철렁했다. 거절하세요? 우리 있잖아요. 보하린이 고개를 저었다. 쉬워 보이지만 한국 집안에서 어머니 뜻 거스르기 힘들어요. 게다가 선배도 아직 포기 안 해요. 그날 밤
호텔 발코니에서 둘은 와인을 마셨다. 제주의 별 아래 키스를 나눴다. 부드럽고 감정적인 키스. 사랑해요. 보하린 씨 보라나가 속삭였다. 나도. 보라나야. 하지만 그 키스 속에 이별의 예감이 스며들었다. 여행의 후반,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보하린의 선배가 제주로 날아왔다. 공항에서 기다리던 그는 보하린을 데리러 왔다. 하린아, 왜 전화 안 받아? 어머니도 걱정하시잖아. 보라나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보하린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오빠, 나 이제 그만해요. 하지만 선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결혼하자.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줄게. 보라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이게 현실인가? 보하린이 보라나에게 달려와 말했다. 미안해. 오빠가 갑자기. 어머니가 부탁하셨어. 둘은 카페로 피신했다. 어떻게 할 거야? 보라나가 물었다. 보하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모르겠어. 가족, 사회. 다 나를 올가매요. 그 순간 보라나는 결심했다. 함께 싸워요. 나랑. 하지만 보하린은 고개를 저었다. 너까지 끌어들일 수 없어. 제주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자 공기는 무거워졌다. 보라나와 보하린은 성산 일출봉에 올랐다. 새벽의 등산로, 아직 어두운 길을 비추는 헤드램프가 그들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정상으로 오르는 동안 보하린이 속삭였다. 여기서 일출 보면 모든 게 새로 시작되는 기분이 들어. 보라나는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우리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보하린의 손은 차가웠다. 선배의 방문 이후 그녀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다. 일출이 떠올랐다. 붉은 태양이 바다 위로 솟아오르며 제주의 풍경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관광객들의 환호 속에 둘은 서로를 안았다. 이 순간을 잊지 마, 보하린이 말했다. 하지만 그 안개의 속삭임처럼 이별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하산 후 공항으로 가는 길 선배가 다시 연락했다. 오늘 서울로 돌아가자. 내 어머니가 기다리셔. 보하린은 핸드폰을 껐다. 보라나야, 나 서울로 가면 어머니 만나봐야 해. 솔직히 말할게. 보라나는 충격을 받았다. 지금. 너무 갑작스러워. 보하린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늦을수록 더 힘들어. 한국에서. 이런 사랑은 용기 있어야 해. 공항 라운지에서 기다리는 동안 둘은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기다릴게. 서울에서 만나자. 보라나가 말했다. 보하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 사랑의 키스를 나누는 순간 승객 안내 방송이 울렸다. 보하린은 선배와 함께 탑승구로 향했다. 보라나는 멀어지는 그녀의 등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서울로 돌아온 보라나는 일상에 파묻혔다. 강남의 사무실, 끝없는 디자인 수정. 하지만 마음은 제주에 머물렀다. 보하린에게서 온 메시지, 어머니께 말했어. 화내셨어. 하지만 포기 안 할게. 보라나는 안도했다. 주말 그들은 홍대 카페에서 만났다. 어머니가 상담소 보내라고 하셨어. 보하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보라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함께 가자. 하지만 보하린은 거절했다. 혼자 할게. 너는 안전하게 있어? 관계는 깊어졌지만 갈등도 커졌다. 보하린의 선배이제 전 남자친구가 포기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보라나의 존재를 알게 된 그는 보하린에게 압박을 가했다. 그 여자랑 뭐야? 내가 레즈비언이라고? 웃기지 마. 보하린은 울면서 보라나에게 털어놓았다. 오빠가 협박해. 회사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이 보라나는 분노했다. 경찰에 신고하자. 하지만 보하린은 두려워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라니. 스캔들이 돼. 한 달 후
고조된 긴장 속에 서울의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가을바람이 잎사귀를 날렸다. 보라나야, 나 이 결단 내려야 해. 보하린이 말했다. 오빠랑 헤어지자고 했어? 하지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스트레스 때문이래. 보라나는 충격을 받았다. 내 탓인가? 보하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나 때문에 그날 둘은 한강 다리를 걸으며 울었다. 포기하지 마, 우리 사랑은? 진짜야, 이 보라나가 말했다. 그러나 반전이 왔다. 보하린의 어머니가 퇴원 후 보라나를 불렀다. 하린이가 당신 얘기 많이 해. 어머니의 집은 전통 한옥 스타일의 아파트였다. 차를 대접하며 어머니가 말했다. 한국에서 여자 둘이 사는 건 쉽지 않아. 하지만 하린이가 행복하다면 이 보라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감사해요. 사랑해요. 진심으로 어머니의 수긍이 작은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선배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보하린의 회사 상사에게 소문을 퍼뜨렸다. 보하린이 동성애자야. 클라이언트가 알면 문제지. 이 보하린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그녀는 울부짖었다. 보라나는 그녀를 안으며 새로운 시작이야. 함께 찾아보자 라고 위로했다. 둘은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로 이사했다. 서울의 북적이는 거리에서 그들의 사랑은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다웠다.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명동 거리에서 산타 모자의 보하린이 보라나를 기다렸다. 선물, 그녀가 건넨 건 제주에서 산 귤 한 바구니. 우리 추억, 보라나는 웃으며 안았다. 하지만 그 행복 속에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새해가 밝았다. 보라나와 보하린의 삶은 안정된 듯 보였다. 보하린은 프리랜서 마케터로 새 출발을 했고 보라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주말마다 둘은 인사동의 골목을 걸었다. 전통 찻집에서 녹차를 마시며 한국의 옛 이야기를 나눴다. 조선시대에도 이런 사랑 있었을까? 보하린이 물었다. 보라나는 웃었다. 당연하지. 판소리 가락처럼 숨겨진 이야기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선배의 복수가 본격화되었다. 그는 보하린의 과거 사진 대학 때 지은과 찍은 글 SNS에 올렸다. 캡션, 이게 보하린의 진짜 얼굴. 소문이 퍼지자 보하린의 클라이언트들이 떠났다. 너 때문에 다 잃었어. 보하린이 보라나에게 소리쳤다. 충격적인 반응. 보라나는 상처받았다. 내 탓이야. 우리는 함께였잖아. 갈등이 폭발했다. 아파트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너 없었으면 이런 일 없었어. 가족도, 직업도, 보하린의 외침에 보라나는 눈물을 흘렸다. 사랑 때문에. 왜 후회해? 보하린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 밤, 보라나는 혼자 한강 다리를 걸었다. 겨울바람이 뼈를 에었다. 이게 끝인가? 제주의 추억이 스치며 가슴이 저렸다. 보하린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안았다. 하린아, 사랑은 고통이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은의 행복이 제일이야. 어머니의 말에 보하린은 울었다. 다음 날, 그녀는 선배를 만났다. 카페에서 차가운 눈빛으로. 이제 그만해.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 질투야. 하지만 나 행복해. 선배는 비웃었다. 행복. 레즈비언으로. 한국에서 웃기직. 하지만 보하린은 단호했다. 그래. 나 레즈비언이야. 그리고 사랑해. 그 후 보하린은 보라나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화풀이 했어. 만나줄래? 보라나는 용서했다. 한강공원에서 재회. 눈이 내리는 밤, 둘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나 무서웠어. 이를까 바의 보하린이 말했다. 보라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하지만 함께라면 그날 둘은 화해의 키스를 나눴다. 눈송이가 그들의 사랑을 덮었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여의도 공원. 둘은 피크닉을 했다. 김밥과 과일이 담긴 바구니. 미래 생각해봤어? 보라나가 물었다. 보하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살아. 작은 집에서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했다. 보하린의 어머니가 다시 반대했다. 하린아, 이건 안 돼.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 보하린은 울며 대답했다. 엄마, 나 행복해. 그게 다야? 고조되는 갈등 속 선배의 최후의 반격. 그는 언론에 익명 제보를 했다. 유명 마케터, 동성애 스캔들 기사가 나가자 보하린의 삶이 무너졌다. 프리랜서 계약 취소, 친구들의 배신. 왜 나한테만? 보하린은 절망했다. 보라나는 그녀를 지켰다. 함께 싸워. 변호사 만나자. 둘은 LGBT 지원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서울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비슷한 피해자들을 만났다. 한국이 변하고 있어? 천천히. 여름, 제주로 재방문. 이번엔 힐링 여행. 바다에서 수영하며 둘은 웃었다. 여기서 다시 시작했잖아. 보하린이 말했다. 하지만 기사의 여파로 보하린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우울증. 보라나야, 나 버틸 수 있을까? 병원 침대에서 그녀가 물었다. 보라나는 눈물을 삼키며 항상 곁에 있을게 라고 약속했다. 가을, 재판이 시작되었다. 선배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법정에서 보하린은 증언했다. 저는 그냥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게 죄인가요? 판사의 침묵 속에 한국 사회의 변화가 느껴졌다. 재판 중간 보하린의 어머니가 도착했다. 하린아, 엄마. 잘못했어. 지지할게. 그 순간 보하린은 무너지듯 울었다. 재판의 결과는 승소였다. 선배는 벌금과 사과문을 발표해야 했다. 뉴스에 동성 커플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보하린은 안도하며 보라나를 안았다. 우리가 이겼어. 서울의 거리는 여전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자유로웠다. 어머니는 점차 받아들였다. 보라나 씨, 하린이 잘 부탁해. 가족 식사에서 비빔밥을 먹으며 웃었다. 둘은 작은 결혼식 같은 파티를 열었다. LGBT 커뮤니티 친구들, 제주의 추억을 나눈 사람들. 한강변에서 반지가 오갔다. 영원히 함께. 보하린의 서약에 보라나는 눈물을 흘렸다. 한국의 보수적인 사회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작은 혁명이었다. 시간이 흘러 1년 후 보라나는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보하린은 LGBTQ+ 권익 단체에서 일했다. 이제 나의 목소리를 낼게. 그녀의 미소는 제주의 태양처럼 밝았다. 어머니는 손녀를 꿈꾸며 집양이라도 구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잔재.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의지했다. 한강 벤치에 앉아 노을을 보며 비행기 옆자리가 운명이었어. 보라나가 말했다. 보하린이 웃었다. 멈추지 않고 다가왔지? 결말은 비극이 아닌 희망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한국의 봄처럼 피어났다. 인간적으로, 로맨틱하게. 제주의 바람처럼 영원히. 에필로그. 수년 후 둘은 제주의 작은 집을 샀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는 곳. 여기서. 늑작. 보하린이 말했다. 보라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의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졌다. 사랑은 경계를 넘어선다.